안녕하세요. 행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단위 행렬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행렬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행렬이 뭔지 여러분이 배우심에 앞서서 먼저 여기 형 선생님이 형광펜 쳐놓은 이 식을 먼저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공책에다가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걸 써보시고 안 보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다 하셨죠? 네. 의미를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을 A하고 곱했을 때 자, 지금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 행렬은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네,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질인 교환법칙 순서를 바꾸는 게 된다. 이거.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떠한 행렬에 곱해줬을 때 그 값이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단위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시자면 단위 행렬은 곱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하니까 이 친구는 정사각 행렬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 행렬처럼 생긴 녀석들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녀석들의 이제 이름이 있는데요. 자, n차 정사각 행렬을 n차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시면 특징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게 이 라인이었죠. i와 j가 같은 이 상황을 이 성분은 다 1이 되고 나머지 성분은 다 0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 얘는 2차 단위 행렬, 얘는 3차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기호 2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아셨죠?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만 추가로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단위 행렬은 행렬의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곱셈에 대한 자, 이 단위 행렬은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입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하실 때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사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냐하면 지금 항등원이 뭔데, 역원이 뭔데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이제 함수를 배울 때 우리가 역함수, 항등함수 이런 걸 배우는데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위 행렬을 거듭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 거듭 제곱을 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실제로 하나 정도 해보면 감이 오겠죠. 2차 단위 행렬을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네, 1이 나오고요. 0이 나오고요. 0이 나오고 1이 나오죠. 반복되더라도 항상 이렇게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에 대해서 2를 하면 2가 나와야 하는 게 지금 단위 행렬의 정의였죠. 여기에 2를 생각해 보시면 무한히 적용할 수 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바로 여기서 풀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친구죠. 사실은 네, 실수배는 이동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친구는요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8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2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8 0 0 8 이렇게 되겠죠. 네,
간단하게 풀어주시고요. 단위행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곱셈 공식이. 왜냐? AB랑 BA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성립할까요? 네. 엄밀히 적으면 이렇게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립합니다. 왜요? 이때 결국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A가 이 A랑 같냐? 같죠? 단위행렬은 같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고, 이 A는 결국엔 A니까 그냥 이건 A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거듭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곱셈 공식 배우셨던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x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됐던 곱셈 공식이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언제는 된다? 단위행렬이랑 표현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렇다는 것은 이 친구가 뭐랑 같다라는 거예요. a 세제곱 플러스, 그렇죠, 이거랑 같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번 거듭제곱해서 구하시고 그 다음에 단위행렬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비슷하게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 그럼 얘는 뭐랑 같다? 네, 이렇게 생긴 녀석과 같다. 왜? 이 세제곱은 그냥 2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그냥 얘만 덩그러니 있다 하셔도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얘한테 앞에 뭘 곱해주면, 이걸 곱해주면 얘가 a 세제곱 플러스 2다. 이걸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만 있으면 뭘 떠올리셔야 된다.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겠다. 이걸 곱해주면 되겠다. 이런 걸 떠올리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위행렬을 이용하여 거듭제곱을 계산하는 문제이네요. 이렇게 지금 행렬이 있고 큰 걸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뭐일 거야? 규칙성이 있을 거야. 규칙성 문제랑 똑같죠. 근데 이제 규칙성을 찾는 과정에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그 규칙성이 단위행렬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는 상황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20 곱해지는 게 보였다든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행렬을 계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단위행렬이 나오는 상황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건 우리가 복소수에서 공부했던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복소수의 거듭제곱에서도 막 열심히 하다 보는데 갑자기 i 4제곱이 나와, 뭐 이렇게 해서 규칙성을 발견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거듭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해설을 보면서 할까요? a제곱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규칙성이 안 보이죠? 참고 한 번 더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단위행렬이 나왔어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a 세제곱은 단위행렬이다라는 걸 찾았으면 a100은요 a 세제곱이 33개 있고 a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2의 33 거듭제곱 곱하기 a 2a a, 결국엔 답은 뭐다? a다.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이걸 다 더해주면 답은 5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는 문제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힌트를 줬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직접 곱하다가 언제 단위행렬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거듭제곱하면 9 빼기 7이니까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플러스 마이너스 7, 그 다음은 얼마죠? 1, 마이너스 3 하나 했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거듭제곱 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단위행렬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추가적인 설명하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듭제곱을 해주면 1, 공이 많으면 계산이 훨씬 편하죠. 0, 네, 0, 네, 1. 그래서 a제곱이 2니까 얘는 2고요. 얘는 a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를 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000.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단위행렬, 행렬의 곱셈 규칙성 찾는 거하고 단위행렬이 섞여 있는 개념이네요. a 제곱을 구해 보시면 짠짠 2 짠짠 0. 직접 써서 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근데 지금 그냥 해볼게요. 네, 찬 했고 다 했고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이걸 찾아냈어요. 근데 얘를 200승 해주래요. 그러면은 a의 200은 이거의 100 거듭 제곱이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0이다. 자, 케일리 해밍턴 정리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 공부해두면 왜 좋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옆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드렸고요.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네. 이게 외우는 게 옛날엔 그렇게 안 어려웠던 게 이 AD-BC가 역행렬에서 사용돼서요. 아주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이 거부감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역행렬을 안 배우는 상황에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만 사용을 하니까 외우기가 좀 귀찮긴 하죠. 어렵지 않고요. 일단 a가 있으면 a 제곱 해놓고 마이너스 해놓고 얘랑 얘를 더해주세요. 더한 값을 빼는 겁니다. 그게 a의 계수이고요. 자, 이렇게 x자 해가지고 AD 빼기 BC 이렇게 해줍니다. x자 이렇게 AD BC 이렇게 된 녀석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랑 문제 푸는 거랑 뭔 상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봤을 때 빠르게 이렇게 하시고 이거 더하면 3이죠.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2 빼기 3 해주면 이렇게 이 식을 바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써먹냐? 자, 앞에서 우리가 거듭제곱 찾는 문제 이거 굉장히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풀었었습니다. 뭐랑 같아요? 이 문제 네, 옆에 있었던 필수예제 7번 문제랑 같죠? 이 문제를 케일리 해밍턴 정리로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얘가 a제곱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플러스 a 다음에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꼴을 아까 잘 봐두라고 한 이유는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앞에다가 내가 이걸 곱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러면 원래 0에다가 0행렬에다가 a-1을 내가 곱한 거랑 같죠. 그 값은 그냥 0이 나옵니다.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2이니까 a 세제곱이 단위행렬이구나 라고 답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문제 풀이에서 이걸 빠르게 찾아내는 과정
이식을 쓰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자, A를 3번 거듭 제곱할 거예요.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켈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면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행렬의 식을 뭐 간단히 해봐라. 얘는 이제 켈리 해밍턴을 이용해라 하고 했죠. 이용하지 않아라 해도 이렇게 복잡한 거 보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면 2죠.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얘를 어떻게 이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차수 낮추기랑 비슷합니다. 결국 a제곱 마이너스 2a가 2라는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a 세제곱을 곱해줍니다. a 세제곱을. 그럼 여긴 5, 여기는 넷, 여기는 a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예요? 아, a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문제에서 여기를 보고 또 차수를 낮출 수 있죠.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은 아까 내가 구해놓은 이식 a 제곱 마이너스 2a는 2다. 여기다가 또 이번에도 a만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도 뭐다? n양 a구나. 그러면 a랑 마이너스 2 사라지고 답은 단위행렬.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옆으로 넘어와서 케일리 해밍턴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좀 빠른 이유 한번 확인해 보죠. 언제 케일리 해밍턴을 쓸지는 사실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오는데요.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감이 잘 오는 상황은 여기랑 여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네,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면 단위행렬로 나타내지니까 아주 쓸모가 있겠죠. 반드시 그럴 때는 케일리 해밍턴 정리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더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6에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같은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a 마이너스 2 곱해주시고 나타난 건 a 세제곱이다. 이걸로 풀어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이럴 때 하면 왜요? a 제곱이고 둘이 더하면 빵이죠. 그러니까 a 개수가 사라지니까 a가 사라집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렇게 된다. 금방 a 제곱이 2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더하면 날아가죠. 얘는 a 제곱 날아갔어요. a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제곱이 2라는 사실을 빠르게 계산하지 않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행렬의 곱셈에서 반드시 거듭제곱 문제는 케일리 해밍턴 정리를 잘 활용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케일리 해밍턴 정리를 이용해서 옆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습 문제로 넘어가죠. 연습 문제 아직 안 푸신 학생들은 멈춰놓고 연습 문제를 다 푼 다음에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행렬의 곱이 정의되지 않는 것은 얘죠. 얘는 지금 2x1이고 여기는 2x2인데 이렇게 안 만나면 정의가 되지 않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시면 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이건 직접 여러분이 노가다를 띄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A, B 구하시고요. BA 구하고 실수비 한 다음에 그걸 또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문제를 좋아하죠. 평가원은. 자, 2차 정사각 행렬에 IJ 성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2차 정사각 행렬에 B IJ 성분은 B라고 이제 표현한다. 그냥 약속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 말은 내가 행렬 AB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행렬 A부터 B를 여러분이 차분하게 구하시고, 그걸 곱해줘라. 이런 말이죠. 이것도 기본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1, 2를 구해보면 얘가 다 사라지고 2만 남네요. 2차 정사각 행렬이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1이고요. 자연스럽게 여기도 1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게 사라지니까요. 그 다음에 1, 2를 봅시다. 그러면 1 빼기 2 되니까 여기가 빵이고요. 이 1은 2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2다. 마찬가지로 B도 구해주시면 B는 3, 4, 4, 5가 나옵니다.
두 개를 곱해 주신 다음에 2,2 성분을 구해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2,2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죠. 4번 문제입니다. 자, AB의 곱이 0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용해서 풀어라 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네, 영행렬이 나와야 하니까 얘를 곱한 값이 0, 0, 0, 0이다. 그럼 먼저 이렇게 하나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C가 0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AB 플러스 2가 0이다. 자, 마저 적어주기 좋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C는 0이다. 여기서 C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튀어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적용을 해주시면 A는 2C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요. B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ABC를 다 구할 수 있었고 계산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행렬은 기본적인 풀이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다 했어요? 네, 차분하게 거듭 제곱하는 건데 선생님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제곱은 자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a 마이너스 6에 이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라져요.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6을 더해주니까 빼지니까요. 그래서 는 0이다. 그래서 a 제곱이 마이너스 a구나. 큰 소득이죠. 자,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문제 차수를 쭉쭉쭉 낮출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얘는요 a15가 되겠죠. 왜냐하면 a 제곱이 몇 개니까 15개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에 15니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a15가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또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빼고 a 제곱에 7개 그리고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을 지금 7번 한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로 바꿔주시고 7번 한 거고 a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빠져나오고 a의 7승 7제곱 a 이런 식으로 줄여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풀어도 풀립니다. 풀어볼까요? 맞아. 그럼 얘는 a의 8제곱이니까 또 마이너스 a의 4제곱이 되고 그러면 얘는 a의 4제곱이 되고 그러면 또 마이너스 a의 2제곱이 되고 a제곱이고 결국엔 마이너스 a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a가 됩니다. 그 a에다가 또 a 제곱 a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인데요. 이렇게 풀면 좀 복잡하니까 생각을 미리 좀 더 해주면 좋아요. 어떻게? 자, 5번은 좋은 문제. 자, 여기서 a 세제곱을 구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a 세제곱은 a라고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낮추고 풀면 좀 편하지 않나요? 그러면 a 세제곱은 a니까 이 친구는 a 10으로 낮출 수 있고 얘는 또 계속 낮출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6번입니다. 자, 얘도 이제 AN은 2,1 성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2,1 성분의 규칙성이 뭔가 있다라는 거겠죠. 보면 케일리 해밍턴 정리를 이용했을 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네요. 왜냐면 여기 더해서 늘어나니까. 그래서 얘는 직접 거듭 제곱을 해줘라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보면 10 그대로 나오고 6, 1이 나오고 여기다가 한 번 더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눈치를 챘어요. 10 여기가 3n이구나. 3n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얘를 an이라고 하랬죠.
그럼 3n이 100보다 커지는 n의 최소값. 이거 구할 때는요, 이거 굳이 나누지 마시고 n에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30이 들어가면 90이죠. 33이 들어가면 99죠. 그럼 34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34가 답이다. 이렇게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7번입니다. 자, 이것도 봤던 문제죠. 그래서 이 해석을 해보시고 문제에서 이제 뜻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yx를 해주래요. 그러면 y에서 x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 1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얘랑 얘를 곱한 거죠. 그 말은 자, 얘는 4월이죠. 4월. 여기는 A 가게. 그래서 4월에 A 가게에서 축구공 89개를 샀고 농구공 92개를 산 거죠. 그래서 4월이 들어가는 답 중에 2번이 답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8번입니다. 자, 다음같이 나타낸 2차 정사각 행렬 2개를 가지고 다음 성분을 계산하세요. 낚이지 마세요 이 말이죠. 얘는 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ba라고 적어야 하고요. 얘는 자 빼기죠. 빼기로 묶겠습니다. 이 친구는 a 제곱 b 제곱 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이렇게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는 2 a ab 더하기 2 ba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하셔서 더하시는 최종 정답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9번 보시면 이 식이 뭘 의미한다? AB는 BA다를 의미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AB는 BA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 옆에다 더 써주면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AB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A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요 6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순간 일단 A는 나왔죠. A는 2다. 그래서 A는 2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빼라. 10번입니다. 자, 다음 같은 식을 만족할 때 얘는 단위 행렬이 아니죠? 아끼시면 안 됩니다. 얘는 단위 행렬이 아니고요. 케일리 해밍턴 정리를 이용하기 좋게 생겼네요. 정리해보면 a제곱 여기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0 빼기 1이죠. 마이너스 2는 0이다. 얘는 a제곱이 이구나. 네. 지금은 이제 암기하라고 안 하는데 내신 시험 갔을 때는 이렇게 생긴 녀석은 제곱하면 2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9a 제곱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이 들어간 단위 행렬과 다른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건 곱셈 공식을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9e 여기는 6a 여기는 2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6a 12 답은 16 11번입니다. 자, 일단 A2012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PQ를 곱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먼저 A 2011을 구해줘야겠죠. 얘도 케일리 해밍턴 정리를 사용하기에 좋게 생겼네요.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 해주면 이때는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건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직접 그때 보면서 하는 겁니다. A 제곱은 단위행렬이 되고 얘는 단위행렬이겠죠. 그래서 1001에 PQ를 곱했습니다. 그럼 얘는 2x2고 2x1이니까 곱셈이 가능하고 당연히 2x1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2x1으로 나타내는 값은 P,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Q의 합은 1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귀찮지만 행렬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사이에 어쨌든 이렇게 나타내졌고요. 그림으로 IJ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차 정사각 행렬이네요. 그러면 먼저 1, 2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요. 계속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성분 AIJ는 IJ 성분으로 하는 행렬 A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I 지점에서 출발하여 두 코스를 이어 관광하고 새로 자,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네요.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AIJ는 구할 수가 있죠. 구해버릴까요?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그게 쓰이진 않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에서 1로 가는 건 여기 하나죠. 다음 1에서 2로 가는 건요. 두 개입니다. 2에서 1로 가는 거는 세 개죠. 2에서 2로 가는 건 한 개입니다. 이걸 이제 행렬 A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이 행렬 A에 대하여 I 지점에서 출발하여서 두 코스를 이어서 관광을 한다. 두 코스. 지금 코스는 이런 걸 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코스를 이어 관광하고 그럼 이해가 안 되면 항상 1지점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1지점에서 출발해서 두 코스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을 할 수 있고 이걸 이용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J지점에서 관광을 마치는 경우의 수를 IJ라고 하는데 이 행렬을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네, 보시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행렬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I 지점에서 J 지점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렬도 결국에는 2차 정사각 행렬이겠죠. 2차 정사각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이고 총 4개의 성분이 있을 거예요.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 1에서 시작해서 2로 끝.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1에서 출발 이제 각각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1에서 출발해서 1로 끝날 거예요. 근데 두 코스를 이어서 관광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에서 2로 갔다가 1로 오는 것. 이게 이제 두 코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 같은 코스를 두 번 관광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1에서 출발해서 1로 끝날 건데 그냥 자기 자리를 한번 돌고 또 도는 것도 포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1에서 1로 갔다가 다시 1로 가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1에서 1로 갔다 1로 가는 것이 1 곱하기 1이고요. 1에서 2로 갔다가 다시 1로 넘어오는 것 이게 2 곱하기 3입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얘는 A11이고 얘도 A11이 되고요. 얘는 A12고요. 3은 지금 2에서 돌아오는 게 A2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11 성분이 된다. 좀 까다롭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더할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뭐랑 같아요? 지금 잘 보시면 A11, A12 여기서 얘랑 얘의 곱이랑 같죠. 마찬가지로 얘를 구해보시면 1에서 2로 가는 건 어떻게 돼요? 1에서 2로 가는 건 1에서 2로 가는 거는 자 먼저 1에서 1로 갔다가 2로 가는 방법이 있고 1에서 2로 가서 그냥 2에서 한 바퀴 더 도는 방법이 있죠. 이때도 다 곱셈을 해주니까 결국엔 이 친구도 1에서 1로 가는 거니까 A11 곱하기 A12고요. 더하기 A12 곱하기 A22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A2죠. 2에서 2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 뭐랑 뭘 곱해준 거냐? 얘랑 얘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답이 이건데요. 이 문제가 결국에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 자체는 뭐다? A를 제곱한 곱행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렵게 이해할 수 있겠죠. 결론을 잘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한 번 정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문제를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죠. 13번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2차 정사각형렬 A에 대해서 이렇게 곱셈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나진다. 자, 이때 내가 구해야 하는 값은 마이너스 C이죠. 유심히 이걸 잘 살펴보면요. C랑 D만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고 1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에 4A 2B죠. 얘가 4-2입니다. 이걸 여기다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C만 남겨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가 빼기 해주면 되겠죠. 빼기 해주면 4A에서 4A 플러스 C가 되니까 C만 남을 것이고 아래는 2B에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D 할 테니까 마이너스 D만 남겠죠. 그래서 빼주면 A 이렇게 되고 8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성립하려면 분배법칙 이 성립한다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14번도 규칙성을 찾는 문제네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A제곱은 둘이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21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뭘 곱해라? A 플러스 2를 곱해서 뭘 만들어줘야 하죠? A 세제곱 이걸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랑 여기를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수를 보시면 좀 짝수 차수끼리만 잘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짝수 차수끼리 몰려 있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자, 규칙성이 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앞에서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죠. 그렇다는 것은 2랑 a의 제곱은 a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여기까지만 보면 a랑 a 4제곱이죠. 근데 a 4제곱은
a 세제곱이랑 a를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 단위 행렬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죠. 자, 이제 약간의 감을 잡고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상황을 보면 A6, A8, A10이겠어요. A6으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얘는 0이라고 위에서 받고 A6제곱은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은 0을 곱해도 0이죠. 값은. 아, 계속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3개씩 쭉쭉쭉 사라진다. 그러면 총 몇 개가 있는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제곱부터 A 100까지. 근데 띄엄띄엄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총 50개고요. 여기 하나 추가해서 총 51개가 있네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3개씩 묶여 있구나. 답은 영행렬. 만약에 여기에 100 하나가 더 있어서 A에 102 이랬으면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15번입니다. 자, 이제 이게 엄청난 힌트인데 지금은 우리 역행렬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얘랑 같은 행렬을 구해봐 이랬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2고요. ab의 곱은 2고요. 단위 행렬이고요. 두 개 연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b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죠. 그리고 A랑 B는 격이 같죠. 그래서 똑같이 구해보시면 B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곱해주라 했죠. 그래서 A 세제곱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곱해주면 마찬가지로 B도 세제곱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라는 녀석은 A가 세제곱이 몇 개 있냐? 그러면 3으로 얘를 최대한 이제 나눠 보면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나눠 보면 670까지 나눠지고 이 두 개가 남을 거예요. 670 제곱. B는 마찬가지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격이 같다 했으니까 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짝수배 곱해줬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의 짝수배 그 다음에 A의 제곱. 그러니까 A의 제곱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상황이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데 그냥 A 제곱 두 개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제곱은 A-2죠. 그래서 이 친구는 A-2 더하기 B-2다. 이렇게 되죠.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2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입니다. 마지막이죠. 자, 얘를 더해서 얘를 더해서 0이다는 것은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AAB는 A 마이너스 BA 이렇게 되죠. 그러면 B를 앞으로 하나 끌어올렸죠. 이렇게. 근데 하나 한 번 더 해줘야겠네요. BA로 또 바꿔주면
또는 BAA 이렇게 나오죠. 가능. 그러니까 행렬은 여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될 것 같다 하는 대부분 다 틀립니다. 다음 a제곱이 a이면 다음이 성립하냐. 이것도 여러분이 망설이지 마시고 다 모의봐야 돼요. 증명을 해보셔야 되죠. 자, 단위 행렬이 들어간 경우에는 곱셈 공식 사용할 수 있죠. 물론 단위 행렬하고 다른 행렬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b 플러스 2 이거는 네,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곱셈 공식 귀찮더라도 써야겠죠.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아래다가 하겠습니다. 는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a 세제곱 차분하게 계산해 주시고 먼저 이제 지울 수 있는 애들은 지워 주겠습니다. 그럼 넘기면 2a 세제곱 6a죠. 이게 성립하냐? 성립하나요? 자, a제곱이 a라고 했으니까 얘는 2a제곱 a로 보고 2a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a제곱이니까요 2a 이렇게 보죠. 그래서 8a제곱 8a가 0이냐? 알 수 없죠. a는 0이 아니라 했으니까 틀렸다. 이게 풀이가 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그냥 풀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AB의 합이 2고 AB를 곱하면 0이다. 그러면 다음이 성립하느냐 이 얘기죠. 자, 이거 제곱의 주라는 이야기로 들리죠. 그러면 A제곱 B제곱 AB BA는 2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자, 이때 AB는 0이고요. 자, 이거이면 이거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식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a가 2다 라는 식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0이다 라는 식을 내가 찾아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물론 다른 접근도 가능하겠지만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제곱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이거랑 얘는 뭐한다? 연립을 했었죠. 여기서도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b는 이렇게 되고 이걸 AB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제곱이보다 A제곱이 A다. 아하, A제곱이 A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격이 같죠? 얘랑 얘는 B제곱도 B겠네요. 이 문제에서 지금 BA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이제 뭐 해볼까요? BA도 마찬가지죠. B에다가 이제 A 대신에 집어넣어야 할 것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A로 하겠습니다. A가 지금 우리에게 편하니까. 지금 얘가 이거예요. 얘는 A-A 제곱이고요. 앞에서 증명했듯이 얘가 영행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행렬이니까 디귿은 맞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먼저 얘를 구해놓고 두 개를 더해주면요 a 플러스 b는 2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양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행렬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행렬 문제는 쉬운 문제는 계산을 시킵니다. 쉬운 문제는 이렇게 계산을 시켜요. 기본적으로 계산하고 추론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의 기본 쉬운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에 그 규칙성 찾는 걸 좀 복잡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행렬의 기본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등 이건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 수능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단골이었어요. 행렬의 문제를 풀면 있어서. 근데 이제 여기를 풀 때 여기 역행렬까지 추가되면서 조금 행렬의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역행렬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기본적인 행렬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생긴 애들을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연산하는 건 아주 쉽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이게 마지막에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들.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좀 연습하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이 문제집 말고도 또 나중에 추가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